미국, 중국, 인도의 이 경제 패권 경쟁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는 겁니다. 먼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그 경제 변수 이외에 외부 변수가 없을 때만 그 전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나 외교, 국제 분쟁 등 경제 외부 조건은 현 상태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의 그각 생산 요소의 평균값을 기초로 해서 생산의 증가를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죠. 생산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컵 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생산 능력을 전망을 합니다. 이제 국내 총 생산은 노동, 자본,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요소를 전망한 후에 그 요소의 성장별 기여도를 합산해서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겁니다. 노동, 자본, 그다음에 그 생산성이죠. 생산성의 각각의 기여도를 고려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죠.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개방 경제로 인해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자본의 이동은 아주 자유롭죠. 이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기초학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아까 말한 것대로 노동, 자본 있죠. 그다음에 생산성, 생산 기술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갈수록 이 노동,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경제력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러한 장기 전망, 20년, 30년을 보는 장기 전망이 다른 변수, 경제적인 변수죠. 그러한 변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골드만삭스사는 20년 후, 즉 2030년대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총 GDP가요. 마찬가지로 2030년에 인도가 중국, 미국에 의해서 제3위에 올 것이다. 즉 일본이나 독일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그죠?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친다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년 동안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이유는 약 20여 년 동안의 생산 함수 외의 외부 조건이죠.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개혁 개방과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역할, 그죠? 그 미중 분업입니다. 미국이 고부가치 산업을 막고 중국이 소비재와 경공을 받는 이러한 미중 분업이 지난 20년 동안, 그죠?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한 이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조건이 일정한 전제해서 이 장기적인 전망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가 작년 연말에 발표한 세계 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37년에 중국이 국내 총 생산이죠.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보고서에서는 2030년으로 늦췄고 다시 올해 2024년 보고서에서는 2037년으로 이와 같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8년에 세계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 중국이 추월하죠. 미국은 2위가 되고 인도가 독일, 일본을 추월해서 3위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역시 인구 강국인 브라질의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인구 강국들이 이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스파고 은행도 2024년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점을 2032년, 과거는 2032년인데 2042년으로 늦췄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 중국이 엄격한 봉쇄를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가 후퇴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죠? 경제 성장률의 평균을 잡는데 이 평균값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런스 서머스라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포스트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의 에, 정체를 보고 중국이 이 미국의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 추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본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국이 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경제를 추월했죠.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무역 수출 지향적 어떤 산업 구조에서 독일과 일본이 경제 성장을 했는데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환율이죠.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조정을 통해서 그죠? 환율이 그래서 엔화 일본의 엔화 값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일본의 상품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환율 정책을 통해서 플라자 협정이죠. 이거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이죠. 일본의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동안의 암흑기를 거쳤고요. 중국도 견제를 독일도 플라자 협정으로 견제를 받았지만 독일은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보다 타격이 덜했지만 일본은 이 미국이죠.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찾지 못해서 일본은 수출 둔화로 인해서 경제 침체를 겪었는데 똑같이 이러한 플라자 협정과 유사한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시도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의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를 추월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외적인 상황이죠. 경제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 전망이 틀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틀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그 2022년 12월 보고서도 그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죠? 미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높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늦추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이 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에 미국의 87%죠. 많이 추격하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이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구는 중국이 많지만
생산성이죠. 생산성에서 미국의 생산성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중국이 고부가치 산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중국의 생산성이 더디게 발전함으로써 결국은 미국은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낮지만 높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기 전망은 경제 외적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재의 전망이 타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재 조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이미 2022년에 국내 총생산 수준에서 자신을 지배했죠. 영국이죠. 자신을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과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2030년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거는 인도의 현재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규모를 볼 때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이죠. 많이 남았는데 50년 후가 되겠죠. GDP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인데 이 중국과 인도죠. 중국과 인도의 GDP 규모가 비슷해질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인도가 2032년에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 세계 3위로 올라서고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2080년이 되면 인도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바로